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빅테크 실적 앞두고 좀 투자들이 신중해진 가운데 금리가 많이 뛰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한국 관련 지표는 뭐 금리와 달러 인덱스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 증시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순매수로 바뀌었는데 오늘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시 또 매도로 바뀌게 될지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는 뭐 나스닥만 올라가고 다우와 S&P 500, 러셀,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1.6% 큰 폭으로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주가 업종이 2% 빠졌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를 많이 의식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IT가 플러스 난 건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빅테크주들이 플러스가 나면서 IT 업종만 유일하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오늘 시장을 압박한 가장 큰 요인이 됐는데, 금리가 올라간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법인세 깎아준다를 비롯해서 재정 적자가 좀 커지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고, 국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뛸 수밖에 없죠. 돈을 많이 여기저기 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전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그렇게 급등한 건 아닌데 향후에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뭐 중국의 경기 부양, 그다음에 중동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유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 이런 요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워낙 최근에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11월에 금리가 동결될지도 몰라,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다만 이건 뭐 대세는 아닙니다. 현재 동결 확률 13%, 인하 확률 87%라서 뭐 확률적으로 높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금리가 4.2%에 근접하는, 이게 사실 4.2%가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지수 자체는 좀 낙폭이 제한적이었죠. 예, 금리 올라간 거에 비하면 좀 선방했던 건 엔비디아가 오늘 4% 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뭐 지난 주말 사이에 여기저기서 목표 주가 상향 또는 목표 주가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코멘트 남기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선 190달러까지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향후에 블랙웰에 대한 어떤 실적 기여가 본격화되면서 좀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주목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오늘 메타 정도를 제외하고는 빅테크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기업으로 뭐를 꼽냐?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현재 현금을 되게 많이 보유한 기업들, 이게 대부분 다 빅테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플러스가 났고, 뭐 다른 종목군들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알파벳, 어쨌든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좀 상대적으로 빅테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잉이 또 올라갔는데, 그 최근에 파업 중이죠. 근데 새로운 임금 협상안이 제시가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파업이 종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유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는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빅테크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되고, 그 외의 종목들은 어떤 논리보다는 그냥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부담이 되지, 뭐 이런 쪽의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좀 부진했고, 하락 종목 수가 오늘 일방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했던 하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코멘트들 정리해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10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상승폭이 좀 둔화될 것 같다. 그동안에는 연평균 13%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1% 정도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3%, 향후에 10년 동안 미증시는 평균적으로 3%밖에 못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채권을 비롯해서 다른 자산으로 관심이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스토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20% 이상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충분히 좋다라는 신호가 없다라면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닝 시즌 이번 주에 좀 경계해야 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금리를 올리는 데 영향을 줬는데, 로리 로건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강해서 금리 인하는 좀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대차대조표 축소. 이거 이제 연준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좀 줄여주면 좋은데 이걸 갖다가 멈출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차대조표 축소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병들고 나서 이제 약도 주고 링거도 맞고 했는데 이 중에 지금 링거는 좀 뽑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 뽑을 필요 없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준이 좀 강하게 아주 이제 강하게 어떤 저 좀 유동성을 갖다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는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몇 분기 동안 금리나 완만하게 해야 된다. 근데 금리나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악화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11월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허리케인이라든가 파업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연준 인사들은 금리를 되게 천천히 내겠구나. 또 이런 발언들이 나온 점, 이런 것들이 오늘 장에 영향을 준 일부 코멘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업들의 실적은 그 발표되는 다음 날 첫 거래, 그러니까 당일날 발표될 수도 있고 마감 후 발표되면 그 다음 날이 첫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발표하면 그 첫 거래일이 3.15% 평균 올라가는데 이전 평균이 1.49%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거의 2배, 이전 평균보다 2배 이상 반응이 더 잘 나오고 있고, 이제 하회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61% 빠지는데, 과거 평균이 2.44%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오기만 하면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반응이 좋구나라는 건데, 나쁘게 보면 실적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 있는 상태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숫자만 잘 나오면 반응이 좋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내년도 주당 순이익 평균 전망치가 올해 대비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좀 증시가 빠져서 그렇지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좀 밝은 편이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추세적인 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일단 또 달라져 보이죠. 제가 일단이라고 표현드렸는데 어쨌든 달라져 보이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어제 특이한 건 거래소, 코스닥, 선물, 콜옵션 다 매수해서 상승 쪽으로 관련된 상품은 다 매수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또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하루 가끔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틀 매수가 없어요. 10월 들어서는.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흐름이 오늘 장에서 변화를 좀 줄지.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금리가 저렇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매수를 해준다라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일별 매매 추이를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약해지는 추세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루하루 놓고 오면 그렇지 않지만 가끔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세게 매도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포함해서 보면 추세적으로는 매도 강도가 약해지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번 매도 국면에서 처음으로 순매도 규모가 100만 주 이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우선주는 지금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 지난주 이후에 계속 매수하고 있는 데다가 우선주의 추세가 최근 6일 중에서 5일 올라가는, 물론 이제 그 기간에 올라간 폭이 엄청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선주를 매수하고 있어서 이게 본주까지 바꾸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시각이 좀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추세적으로 어떤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 테스트 해보긴 좋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오늘 제가 오늘 일부러 소개하려다가 말았는데 엔비디아의 어떤 퀄 테스트를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갈등설 이런 것들이 외신에서는 보도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소개하려다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른 뉴스까지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보고서 있다가 오후에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이제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공급이라는 기대치가 사라진 상태라서 이게 좀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오늘 아니면 다시 매도가 강화가 되는지 좀 중요한 이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수급은 그동안에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좀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수급이 됐죠. 그래서 8일 중에서 7일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 규모가 9월 26일 이후에 최대 규모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좀 저점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그냥 열심히 스치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음봉 맞으면서 크게 빠졌다가 어제 다시 부근으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금리 때문에 좀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이 저 1,500억 이상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날 연속적으로 매수 붙인 케이스는 9월 26일 이후에는 없었어요. 예, 그 이후 이틀 연속 매수는 하루 한 번 있긴 했지만 1,500억 이상 매수하고 나서 연속으로 매수 붙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장에서 어떤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주도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국면이라면 소형주 쪽보다는 대형주 쪽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구도 뭐 계속해서 코스닥의 중대형주 이상의 어떤 종목들의 변화 집중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와 달러가 올라간 거는 부담이 됩니다. 이거 중시에는 좀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수급에 어떤 압박을 받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삼성제 매도를 줄였다, 우선주는 매수하고 있다, 이 패턴이 좀 유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 사거래일 중에서 3일 정도의 어떤 현상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뭐 오늘은 뭐 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후까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요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초낙폭주들, 그리고 인터넷주, 그다음에 엔터주, 통신장비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보일 거냐라는 점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앞둔 주요 대형주, SK하이닉스, 다음에 현대차, 이게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두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수급과 더불어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증시를 보면 8월 5일이 증시가 폭락했을 때였잖아요. 이때 폭락하고 나서 그때보다는 지수가 높아져 있거든요. 그때 대비 주요 종목들 상승률을 보면 에코프로비엠, 엔터, 그러니까 2차전지 엔터주는 제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18%, 알테오젠이 52%나 급등을 하면서 역할을 했고, 코스피도 웬만한 종목은 그때보다 다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8월 5일 저점보다 지금 마이너스 17%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저점 대비 올라와 있지만 이 한 종목이 빠져내려오면서 지수가 올라갈 거를 틀어막고 있고, 시황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장이 강대장이다. 또 하나는 결자 해지, 사고 친 종목이 회복이 돼줘야 그게 완벽하게 돌아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결자 해지의 원칙, 이런 측면에서 이게 좀 돌아서게 돼야 시장이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과 오늘 제가 좀 설명하려다 시간 때문에 못 담은 내용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이 알고리즘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